이 책임경영심사 제도와 관련해서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많이 발생되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강력한 사후 조치가 들어가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지금 보고 계신 이 부분인데, 사후 단계에서 책임경영 이행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용도에 사용이 되었는지 부분을 체크한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창업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도움되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내용의 제목은 책임경영 심사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저는 정부로부터 우수 컨설턴트 상을 받았던 이력이 있고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턴트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금 조달 유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금도 있고 보증서 대출도 있고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 또는 투용자 복합금융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창업기업이나 초기기업 같은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나 신용도가 미비하다 보니 이 보증서 대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증서 대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에 책임경영심사 제도와 관련된 좋은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기타 정책금융기관들이 있죠. 이러한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책임경영심사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들에 대한 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경영심사 시스템을 모르고서는 이 보증 지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보증 지원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필히 아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연대보증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이 폐지가 되면서 책임경영 강화를 유도하고 심사기법 고도화를 통해서 책임경영심사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책임경영심사제도에 대해서 그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관련된 중요한 내용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책임경영심사제도에는 기본적으로 책임경영심사 체크리스트와 책임경영평가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책임경영심사, 즉 책임경영심사 리스트는 쉽게 얘기해서 바치 사장인지 아닌지 여부를 걸러냅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여부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들이 있는데 이 중 한 가지라도 위배될 시에 보증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책임경영평가 지표는 적정 자본금 규모, 실제 경영자의 책임성, 도덕성, 신뢰성 등을 평가해서 역시 특정 등급 이하 등급, 하위 등급인 경우에 보증 자체가 안 됩니다. 보증 지원 자체가 안 되죠.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 이 보증심사, 약정 체결, 그리고 사후관리, 이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책임경영심사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 한 가지라도 위배가 될 경우에 보증 지원이 안 되고, 그리고 책임경영 평가 지표상 하위 등급에 해당이 될 경우에도 보증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 약정 체결 단계에서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하게 되는데, 이 책임경영 의무 위반 점검에 보면 자금 용도에 사용을 할 경우 아주 강력한 후속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강도 높은 수준의 관리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보셨던 그 프로세스에서 마지막 단계가 책임경영 이행 약정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서 많은 좀 위배 사례가 발생이 되고요. 즉 보증부 대출 이용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자금 사용 내역을 점검해서 문제가 됐을 때 강력한 후속 조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임경영심사 제도와 관련해서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많이 발생되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강력한 사후 조치가 들어가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경영심사 체크리스트에는 기본적으로 실제 경영자 인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이를 통해서 바지 사장을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책임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경영자가 신용등급이 안 좋다라거나 1년 이내 실제 경영자가 변동 사실이 발견된다라거나, 아니면 해당 사업에 맞는 적절한 자본금 규모 여부에 대한 체크라든지, 그리고 대표자 그리고 특수관계인 포함했을 때 소유 주식 수준이라든지, 즉 의사결정권에 대한 부분을 체크한다는 것이죠. 기타 등등 이러한 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특정 등급 이하인 경우에 보증 지원이
불과하죠. 그리고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지금 보고 계신 이 부분인데 사후 단계에서 책임 경영 이행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용도에 사용이 되었는지 부분을 체크한다는 것이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으나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부동산 주식시장이 아주 활황이었고 아주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보증부 대출을 통해서 조달받은 자금을 가지고 투자시장이나 아닌 대표의 개인 빚을 상환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한 흔적이 보이게 되면 책임 경영을 위반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보증부 대출을 전액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연대 책임자로 입보를 하든지 뭐 기타 등등 강력한 사후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증심사 그리고 약정 체결 사후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각각의 단계에서 책임 경영 심사 체크리스트와 책임 경영 평가 지표 그리고 사후 관리단에서 책임 경영 이행 약정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 경영 의무를 준수하는지 위반하는지 관련된 부분을 점검을 한다는 것이죠. 즉 자금의 용도로 사용하냐 안 하냐를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기업 보증 대출에 대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업 운영을 위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꼼수를 부리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기업 경영 본질에 맞게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도움되는 정보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이 공간에서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